앞부분에는 이제 교과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유형 문제집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기출이 있습니다. 기출이. 그래서 우선은 A반은 교과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 문제는 한 회차씩 숙제인데, 우리가 이제 A반 수업 시간에는 기출 풀기가 시간이 넉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 와가지고 S3반 수업할 때는 기출에서 질문할 거 질문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프로 와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그 앞반 수업한 거 영상을 보든가, 혹은 거기서 이제 영상이 없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영상이 없어, 그럼 그럴 때는 나한테 따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회차씩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일단 의무적으로 도장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앞부분, 교과서 부분부터. 자, 그래서 처음에 그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교과서 가지고 빠르게 복습을 좀 할게요. 선생님 이런 거 해놨대요. 근데 그거 잘못이는데. 앞으로 올래 너? 농담이죠. 해야죠. 너네 둘이 와봐. 붙어 앉아가지고 떠들면 옮겨. 눈 좀 닫아라, 야나.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주말에 문제 풀 때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 구분 못하는 사람 많던데. 와서 계속 물어봐. 뭐가 연속 확률 변수고 뭐가 이산 확률 변수, 계속 물어봐. 좋아요. 누구였더라? 한 서너 명 물어봤는데. 자,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가 뭔가요? 이산 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 연속적인 거고,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할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 X 값들이 떨어져 있는 거. 선생님 예. 이상가족할 때 그 이상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그 여기 1번처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 그랬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숫자는 어때? 1 다음이 누구야? 2지. 그치? 어진아, 앞으로 와 그냥. 아니 그냥 삐걱대지 말고. 그것도 바꾸게? 그냥 앞으로 와. 아니 가만히 있어. 빨리 와. 초식이. 자, 이산 확률 변수 얘처럼 1 다음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봐. 1 다음에 무조건 2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몇 번 일어났느냐, 뭐 횟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사람 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1과 2 사이에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니까. 그치?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뭐 1.5명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인 거고, 밑에 2번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자, 시간은 어때요? 1시간 다음에 바로 2시간인가?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1시간 30분도 있고 1시간 15분도 있고, 그 중간중간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뭐 높이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등등 많죠? 이런 것들은 1 다음이 2라고 말할 수 없잖아. 1과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개념인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다.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예.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제일 기본적인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는 문제인데, 자, 이런 거 많이 봤지 우리? 총 몇 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10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럼 민재야, 일단 분모에 뭘 깔아야 되겠어? 10C2를 깔아야 되겠지. 근데 그 뽑힌 2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를 X로 놨어요. 그지? 그러면은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뭐야? 0, 1, 2까지죠? 그쵸? 네, 그래서 여학생이 한 명도 없든가, 여학생이 한 명이든가, 2명이든가, 그래서 합계가 1이 되는지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릴 건데, 자, 그러면 X가 0이다.
x가 0이라는 건 지호야 무슨 뜻이지?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0명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만 뽑았다는 거야? 남학생만 뽑았다는 거야. 우리 아까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중이라 그랬죠? 10명 중에 2명 뽑는데 남학생만 2명 뽑힌 거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확률을? 10시 2분의 남학생을 몇 명 뽑을 건데? 2명 뽑을 거죠. 그지? 4시 2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영아, x가 1인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쓸까요, 여기를? 10시 2분의 4시 1 곱하기 6시 1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진아 x가 2라는 건 무슨 뜻? 여학생만 2명 뽑았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쓸 거야? 10시 2분의 6시 2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6시 2 맞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때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 대문자 x의 값이 x라고 했을 때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우리가 칸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내가 2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2명 중에 여학생 숫자를 뭐라고 본 거야? 요걸로 본 거야. 지금 소문자 x가 여학생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2명의 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x명이란 얘기는 남학생은 몇 명이란 얘기야? 그쵸? 2명 중이니까 둘 중에 여자가 x명이면 나머지가 남자잖아. 그럼 2-x가 남학생의 수예요. 2-x명이. 그치? 그러면 얘하나 10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남자 4명 중에 2-x명이 뽑히고 동시에 여자 6명 중에 x명이 뽑혔어요를 여기다 확률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 뭐 분의? 10시 2분의 2-x명 중에 뽑아요? 네. X명 중에 뭐가 남자가 몇 명인데? 남자 몇 명이죠? 4명 4명. 중에 뽑아야지. 다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x명을 뽑는 거고 동시에 6명 중에서 x명을 뽑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분자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다시 2 마이너스 X. 그치. 4c 2-x 곱하기 6C X. 그렇지. 6cx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이 x 값이 소문자 x일 때의 그때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x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요거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을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 네. 요렇게. 어차피 근데 뒤에 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뒤에 수가 뭐죠? 그러니까 저 조합 뒤에 X 응. 음수가 될 수 없는 거. 그죠? 음수가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어주는 것이 이제 정확하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적어준다. 요게 확률 질량 함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확률 분포 표. 우리가 표 그리는 건 많이 해봤는데 확률 질량 함수 쓰는 거는 자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x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써놨던 확률들을 계산을 좀 할게요. 준영아 10c가 얼마지? 45. 4c는? 그러면은 첫 번째 분수는 45분의 6이네요.
45분의 6. 자, 두 번째는 45분의 얼마일까? 그죠? 그냥 4 곱하기 6이니까 24가 될 거고, 세 번째는 45분의 얼마예요? 15,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돼? 더해보면 1 되나? 되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확률 분포표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2번 질문이 뭐냐면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 윤서야, 지금 표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x가 여학생의 수였잖아. 그럼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 표에서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x가 1이거나 2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칸의 확률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2번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맞아요. 45분의 39니까 약분시키면 15분의 13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야 뭐 확률 분포표가 완성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겨서 11번으로 갈게요. 1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복습 좀 하겠습니다. 복습. 자, 우리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좀 전처럼 이제 이렇게 표로 그려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x1, x2, 땡땡땡 xn 하고 그 밑에 확률 p1, p2, 땡땡땡 pn 이런 식으로 자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지는 경우 이렇게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지는 경우에 요 표에서 준영아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그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곱한다는 얘기야? x1, p1 이렇게 둘이 곱해지는 거죠? 플러스 x2, p2 플러스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xn, pn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자, 이게 평균 구하는 거고 얘 하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 그러면 2 x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요 평균을 다른 표현으로 소문자 m으로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 하나 이거를 방금 전에 준영이가 쓴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쓴다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죠? 요 위에다가 이제 x 제곱줄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럼 x1도 제곱이 될 거고 x2도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x 값들이 다 제곱이 된 상태로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1 제곱의 p1 플러스 x2 제곱의 p2 땡땡땡 어디까지? xn 제곱의 pn 이렇게 써지는 것이 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희야 시그마 x는 항상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죠. 루트 vx 이렇게 쓰면 된다. 그치?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가장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만약 x의 평균이 m이고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자, 그때 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긴 거 민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a 곱하기 2x 플러스 b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2x를 방금 뭐라 그랬으니까 m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뭐라고 쓸 수 있다? am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비나 v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더라? a제곱 vx 이렇게 되지. 그런데 vx를 방금 뭐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 인영아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맞아. a의 절대값 붙여서 나오고
그리고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건데 시그마 x는 당연히 그냥 시그마겠죠.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그냥 시그마야. 그래서 a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제나 이거 알고 있죠? 아 당연한 걸. 그럼 혹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떡해? 밑에 뭐예요? 숫자 2예요? 예. 2예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x의 평균이 뭐 4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제가 계산할게요 선생님. 예. 그러면은 이게 2분의 13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2분의 3x 플러스 1을 네.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써놔야 이런 모양으로 보일까? 반대통 그냥 3x 플러스 1하고 뒤에다 그냥. 아니 이런 모양으로 써줘. 그러니까 3x 3. 아니 이 모양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반대통문이라고 반대 등수? 반대통문 이걸 반대로 해. 반대통분이 뭐야 도대체? 아 미안하다. 난 그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반대통분이 뭐예요? 아 통분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쪼개라고. 아 통분의 역방향으로.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써야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아 이거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좀 문자로 좀 복잡하게 써져 있으면 이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자 18번은 13번이구나. 13번을 볼게요. 자 13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자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x의 평균이 m 이렇게 말해줬고요.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을 때 z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식이야. 이거 무슨 식이에요 이거? 표준화식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z의 평균이 얼마인지 z의 분산이 얼마인지 이미 알아요. 이미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방금 복습한 공식을 가지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지. z의 평균 그러면 요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뭐 어지나 이걸 반대통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이것은 아까 복습한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시그마분의 1 앞으로 빠지고 2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지, 그치? 맞죠? 근데 이게 뭐니까? 이게 m. 그러면 앞에 것도 시그마분의 m, 뒤에 것도 시그마분의 m 뺐으니까 어떻게 돼? 0 되는 거지, 그치? 0, 그쵸? 그래서 이 z라는 표준화한 거죠, 이거? 그치? 요 녀석의 평균은 무조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의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z의 분산. 자, z의 분산이면은 v 한 다음에 아까 z가 요거였고 얘를 바꿔서 요거였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성빈아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시그마 제곱분의 1 vx. 근데 vx가 뭐예요? x의 분산인데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x의 분산은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 제곱을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시그마 제곱 분의 1에다가 시그마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Z의 평균과 분산은 항상 평균은 0, 분산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걸 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표준 정규분포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표준 정규분포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가 원래 0,1제곱 이게 표준 정규분포잖아. 그치? 그러므로 Z라는 녀석은 무조건 평균이 0 나오고 분산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뭘로?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이제 15번인데 자, 5페이지에 15번 한번 보세요. 15번은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네. 요렇게 생긴 식.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맨날 표준 점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그치? 자, 그래서 저 식을 거쳤을 때 t라는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쪽에 나와 있는 식을 아까처럼 해볼게요. 아까처럼 얘를 몇 x 플러스 몇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 민지 할 수 있겠니? 저요. 예.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 시그마분의 어, 20도 분배해야 돼요. 당연하죠. 20x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x의 개수 부분을 시그마 분의 2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 맞죠? 20 분배되고 밑에 시그마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뒤에 빠져있는 요 부분은 이제 나머지 다 쓰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가 뭘까? 100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시그마 분의 20m. 그렇죠. 20m 맞죠? 요게 t입니다. 그치? 맞지?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또 요 놈에 대한 평균과 요 놈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아까 복습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얘의 평균을 표현해 보면 이 t 하면 요거는 요렇게 돼 가지고 요게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서준아 이건 뭐라고 써야 돼? 배가 100이야? 2 차근차근 해봐. 이게 지금 ax 플러스 b 꼴이잖아요. 그거의 평균이잖아요. 아 시그마 응. 20 2x 그치,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요렇게 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냥 그치, 요 뒤에 거가 다 상수항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x가 얼마야? 100이야? m 그쵸, m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시그마분의 20m 여기 시그마분의 20m 이게 어떻게 돼? 다 지워지겠네. 그치? 그래서 뭐만 남는다? 100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t.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라 그랬죠. 표준 편차 시그마 t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그마 t는 시그마 한 다음에 또 요게 들어갔어. 요렇게 들어갔어. 얘하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 시그마 시그마 분의 20이 나올 때는 원래는 뭐가 붙어야 돼? 원래 절대값이 절대값 붙고 그리고 뒤에 뭐가 곱해져? 저거 그냥 올라가야 돼. 시그마 시그마 x 시그마 뒷부분은 다 어떻게 돼? 날라가. 그치? 근데 시그마 x가 결국은 그냥 시그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로 놓는 순간 또 분모의 시그마랑 지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뭐만 남는다? 20만 남는다. 20만. 그래서 자, 표준 점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얼마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균이 100인 거고요.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가 15점인 시험이었어.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 성빈이가 90점을 받았어. 그 90점은 성빈이의 원점수죠. 원점수.
근데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원점수 말고 뭐가 나와? 표준점수 나오잖아. 표준점수. 그러면 이 시험에서 성빈이가 원점수가 90점일 때 성빈이의 표준점수는 몇 점일까? 이걸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표준점수를 구하는 것은 여기 떡하니 지금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요 공식에서 이 t값을 구하면 그게 곧 표준점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그마 자리에는 성빈아 얼마 넣어줘야 돼 지금? 그쵸? 표준 편차가 15였으니까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너의 원점수인 몇 점? 90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m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평균이 100점이야? 그죠? 요 시험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6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부분이 2가 되겠네? 맞아? 그러면 앞에 거랑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140점. 그래서 성빈이의 표준 점수는 몇 점이다? 140점이다.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항 분포인데요. 이항 분포. 하영아, 이항 분포가 뭐더라? 뭐라고 쓰죠 우리가 이항 분포를? B로 쓰죠, 그죠? B 괄호 열고 N, P 이렇게 쓰고요. 자, N은 무슨 개념이야? 그죠? 몇 번 했는지, 몇 번 도전했는지, 몇 번 시도했는지 시행 횟수의 개념인 거고요. P는 뭐야? P?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 성공률의 개념이죠. 성공률. 그래서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하면은 여기서의 x는 기본적으로 n번 도전했잖아. n번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한 횟수가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항 분포고, 자, 요 이항 분포에서 어진아 이항 분포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보잖아. 저 이항 분포의 평균은 뭐더라? 뭐라고? 근데 저기서 평균이요. 예, NP요. NP요. 준영아, 분산은 뭐더라? Q는 뭔데? P1에서 P100. 그치, Q는 1 마이너스 P죠? 그래서 P가 성공률이었으니까 Q는 실패할 확률이지, 그치? 그러면은 시그마는 뭐야? 그렇지, 루트 NPQ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NPQ. 자, 요게 이항 분포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문제 중에서 17번 문제하고요 18번 문제는 풀 때 계산기를 써가지고 푸세요. 그 교과서에 왜 계산기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풀다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과서 문제들 중에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저 답지 있죠, 답지 맨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넣어놨거든요. 문제 풀다가 표준 정규 분포표가 필요할 때는 맨 뒷장 보시고 그거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6페이지로 가서 자, 6페이지에는 정규 분포가 나와 있죠. 정규 분포 먼저 얘기할게. 자, 방금 전에 이항 분포는 B였고, 그지? 이항 분포는 B. 그러면 정규 분포는 지워야 뭐더라? 정규 분포는 쓸 때 앞에다가 뭐 쓰지? N 쓰죠. N.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는 뭐 컴마 뭐라고 쓰죠? M 컴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지, 그치? 자, M은 어디나 뭐다? M은 평균이다. 시그마 제곱은 뭐다?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하면은 맨날 그리는 그 정규 분포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지? 그 정규 분포 그래프 모양으로 x라는 변수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풀죠. 근데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할 때 항상 확률은 뭐 한 다음에 구할 수 있어? 표준화 시킨 다음에 구할 수 있죠. 표준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그냥 정규 분포라면 정규 분포 중에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죠.
그죠? 표준 정규 분포는 무조건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1인 요런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 중에서도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르고 그때 확률 변수는 Z라는 확률 변수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장점이 뭐야, 서준아? 장점. 얘는 갖고 있지 않은 얘만의 장점.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답지 뒤에 뭐가 있다? 그래, 표가 있다. 정규분포는 넓이를 못 구해요, 우리가. 그치? 근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데, 자, 얘를 얘로 바꾸는 그 식이 바로 표준화식이죠. 표준화식. 그래서 준영아, Z는 늘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항상 표준화 시켜가지고 넓이를 구한다. 확률을 구한다. 이게 정규 분포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틀리는 문제가 22번 같이 확률 밀도 함수 직접 그려가지고 푸는 거. 그치? 그러니까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하나의 종류인 거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가 아닌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요런 22번 같은 문제들, 요런 문제도 조심해야 되겠지.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연희야,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어디가? f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구간에서. 정의된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항상 그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늘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걸 만족해야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풀 건데,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이런 거 만나면은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이 주어진 구간에 요 양 끝에 값 있잖아, 그지?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 버려 가지고 점을 두 개 찾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어. 얘하나 어떻게 찾으라고? 점을 첫 번째 점은 0, 0,2에 두 번째 점은 4, 6a. 이렇게 점 두 개 찍어가지고 그냥 이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0,2a를 찍을 때 2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x축보다 아래 찍히는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0보다 무조건 위에 찍혀야 되니까 0,2a 뭐 여기쯤에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2a. 그 다음에 여기쯤에 4가 있으면 4,6a니까 4,6a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쯤에다가 4,6a를 이렇게 찍었어. A가 0이어도 a가 뭐 0일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딱 x축에 걸치는 건 괜찮아.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진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 성빈아, 이렇게 나랑 이렇게 딱 정면으로 딱 얼굴 보고 있는데 왜 졸 수가 있어? 졸려? 성빈 요즘 여자친구 없나? 요즘도 잘 만나고 있어? 아, 헤어졌어요? 잘 됐네. 응?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지? 없어요. 껌이요? 찾아봐, 없니? 진짜 잠들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거 저 하나만요. 자, 성빈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요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꼭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이거 지금 무슨 도형이에요? 사다리꼴이지.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여기 길이가 얼마? 2a. 여기 길이는 얼마? 6a.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 4. 자 그럼 얘 넓이를 구하는 식 한번 불러봐. 2a랑 6a랑 더해서 8a 곱하기 4 한 다음에 2분의 1 한 거죠. 그죠? 요게 전체 넓이를 구하는 식이고 그 넓이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럼 결국 요게 16a가 1인 거니까 a가 몇이에요? 16분의 1. 그렇지. a 값 찾았어. 자 근데 문제에서 a를 찾으세요 한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네. 그럼 이제 또 이거 찍어봐야죠. x가 1인 순간과 x가 3인 순간 찍어보면은 여기가 4였으니까 여기쯤에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3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1에서 쭉 그어가지고 여기다 점 하나, 그 다음에 3에서 쭉 그어가지고 여기다 점 하나.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1부터 3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넓이를 지금 물어본 거죠. 여기 넓이. 요 넓이. 근데 이 도형도 뭐예요 또? 이것도 또 사다리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니? 여기 두 군데. 자 여기는 민재야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해야 돼 여기? 1,16분의 3. A를 물론 구했는데 A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A를 가지고 끝까지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죠? A가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나온 경우에는 A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1, 한 다음에 그냥 뭐라고 쓸까? 1,3a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지? 1,3a. 그러면은 여기 위에는 여기는 3,5a 이렇게 써버리자. 자, 그러면 요 빗금친 사다리꼴은 윗변 아랫변이 3a, 5a잖아. 그럼 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또 얼마야? 또 8a네, 그치? 그럼 요거의 넓이도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8a고요. 높이가 얼마예요? 2지. 근데 사다리꼴이니까 다시 2분의 1 들어갈 거지. 그럼 결국 뭐예요? 8a지. 8a인데 a가 16분의 1이니까 마지막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치? 요런 거, 요런 문제가 아마 이번에 시험 범위가 다 통계니까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적어도. 그죠? 맞춰야지. 이건 틀리면 아깝다잉.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3번. 이것도 진짜 열심히 설명했던 건데, 정규분포에서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변할 때, 그치? 그래, 연희가 한번 해보자. 자, 연희야 이거 알죠? 일단 평균부터 비교해볼게요. 평균이 누가 높은지 낮은지는 뭐만 보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의 위치. 자,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을수록 평균이 높을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지, 이 x가 뭐 일종의 점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지? 보통 이런 표를 볼 때 x를 학생들의 점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y축을 학생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반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셋 중에서 평균이 제일 낮은 게 누구니, 연이야? A죠. B랑 C는 평균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MA가 제일 낮고 MB랑 MC는 똑같아. 요렇게 쓰면 평균에 대해서는 끝이고. 이제 시그마 때문에 설명을 많이 했었죠. 시그마 때문에. 그치? 자, 시그마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래프에 뭐가 변했니? 그래프의 모양이 변해요. 모양이 변하는데 시그마가 제곱하면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진다는 건 분산이 커진다는 거거든. 분산이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많이 옆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가운데는 이렇게 납작해지고 대신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A, B, C 중에 누가 분산이 제일 클까? C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A와 B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럼 분산이 어떨까? A와 B는 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는 똑같고 자 C가 가장 분산이 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런 문제 맞추라고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넘어가 볼게. 자 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정규분포 문제예요. 아마 보면은 금방금방 풀릴 거야.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표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린 넘어가서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31번. 자 31번 문제는 태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은 70점 받았고 영어는 80점 받았어요. 근데 등급은 수학이 더 잘 나왔어. 그래서 다른 친구가 야 너는 왜 영어 점수가 더 높은데 수학 등급이 더 높아?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래서 태호가 아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했는지 영어를 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자, 수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5고요.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예요. 요게 수학.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Y를 영어라고 할게요. 근데 이 태호라는 친구는 수학 점수가 70점이야. 수학 점수가 70점이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수학에서의 70점이라는 점수가 영어에서의 80점이라는 점수보다 더 높냐 낮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같은 정규분포로 갖다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같은 정규분포로 갖다 놓는 과정을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모든 정규분포를 우리는 뭘로 바꿀 줄 알아?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연 이 70점이라는 점수가 표준 정규분포로 가면은 어디 있을까? 이걸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태호의 점수, 태호의 수학 점수 70점 있죠? 이 70점이라는 점수를 그러니까 x가 지금 70이잖아.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z로 바꿔볼게요. 70점이라는 x값을 z로 바꾸려면 여기서 이제 표준화 공식이 들어가는 거지. 어제나 표준화 공식이 뭐야? 시그마 분해니까 6분의 70 그쵸. 그럼 분자가 15거든. 6분의 15면 얼마예요? 그럼 2.5지. 봐봐.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2.5가 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2.5가 나왔다. 그지? 표준 정규분포 표로 가야 돼, 그지? 표준 정규분포 표로 가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2.5 지점에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요게 표준 정규분포 표야. 표준 정규분포 표는 항상 센터가 0이잖아요. 그러면 2.5라는 값은 어디 있을까? 0보다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이쯤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태호의 수학 점수는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2.5 지점에. 여기에 태호의 수학 점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얼마나 잘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자, 여러분 아까 답지 뒤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 표 있죠? 거기서 2.5 찾아봐. 2.5가 얼마 나와요, 지금? 여기가 0.49
38 이렇게 나오죠, 그죠? 0.4938. 자, 그럼 이쪽의 넓이가 0.4938이면 여기는 뭐야, 여기? 여기는 0.0062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호 점수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태호보다 수학을 더 잘한 애들은 0.0062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몇 프로냐 했을 때 태호는 상위 몇 프로인 거야? 0.62%. 퍼센트로 나타내도 0.62%예요. 영재. 수학이 상위 0.62%. 1등급보다도 훨씬 앞쪽에 있는 거야, 그지? 4%까지 1등급이잖아.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1등급인 거예요, 그죠? 수학 겁나 잘하는 친구인 거야. 그래서 태호의 수학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얘는 수학은 상위 0.62% 겁나 잘하는 거야. 그쵸? 당연히 1등급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영어는 아까 80점이었잖아. 영어 80점이죠? 영어 점수를 y 값이 80인 것도 표준화 시켜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자, 얘는 이제 영어 점수니까 요거 가지고 표준화 해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될까 이때는? 5분의 80-75니까 얼마 돼? 1이지 1. 그죠? 그럼 1이면은 여기가 2.5잖아. 여기가 2.5니까 1이면은 한 뭐 이렇게 가지고 한 여기쯤에 있는 거야. 영어 점수는 1. 그러면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또 표준정규분포표 뒤집어가지고 1 찾으면 얼마예요? 얼마? 3, 4, 1, 3이야. 3, 4, 1, 3. 자, 그렇다면 0.3413보다 나머지 여기 1보다 높은 부분, 이만큼 초록색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지금? 0.1587이죠. 0.1587. 하영아, 0.1587을 퍼센트로 바꾼 뭐예요? 자신있게 뭐예요? 15. 자, 그러니까 영어는 상위 몇 프로야? 3등급 따위. 15.87. 그래, 3등급 딸이네. 3등급 딸이, 그지? 맞죠? 그래서 점수로는 70점 80점이니까 영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그치? 수학은 겁나 잘한 거고 영어는 3등급이네요, 그죠? 요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값들을.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좀 많이 풀어볼, 어디가 지꺼웠어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얘하나. 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저 억울해요 근데. 너 지꺼웠다며. 개소리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가면. 아니 근데 애초에 너네는 왜 붙어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면 지꺼웠다는 거 아니야?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붙어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안을 얻게 되잖아. 네? 내가 얘보단 낫지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지. 자, 34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이제 단계가 좀 여러 단계인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를 쫙 읽어보면 처음 출발은 뭘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일까?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이 스포츠 배지를 주는데 그 스포츠 배지를 받은 사람 중에 청소년의 비율이 75%. 근데 스포츠 배지를 받은 사람이 총 4,800명이 있어. 그 중에 청소년이 몇 명 이상인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 출발을 뭘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항분포로 해야 돼. 그치? 왜? 4,800명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한 횟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800명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청소년인가 아닌가 검사를 해본 거니까 4,800번 검사를 했는데 그때 한 명이 청소년일 확률이 얼마야?
75%니까 4분의 3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의 상황이에요. 4,800명, 청소년일 확률이 4분의 3.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이항 분포가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항 분포인데 그때 x가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서준아, 여기서 x가 뭘까? 스포츠 배지를 받은 독일 국민은 4,800명이잖아. x가 그러면 스포츠 배지를 받은 독일 국민이야? 그럼 이 4분의 3은 뭐야? 중에 청소년 그렇지. 그러니까 x는 뭐냐면 스포츠 배지를 받은 4,800명 중에서 청소년의 숫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는 뭐냐? 청소년의 수입니다. 4,800명 중에 청소년이 몇 명이야? 이게 x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지금처럼 n값이 굉장히 크죠? 한 30만 넘어도 충분히 크다고 표현해요. n값이 이렇게 충분히 클 때는 이항 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잖아. 어진아,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봐. 자, 여기가 누구 자리니까? 평균 자리니까 NP 해가지고 3600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분산 자리잖아. 분산이면 NPQ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4분의 1하면 900이죠.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900이라 쓰지 말고 30의 제곱. 그쵸? 요렇게 쓰면 이것도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x가 아까 청소년의 숫자라 그랬잖아. 청소년이 3,660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x가 3,660 이상일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 표준화가 필요한 거야. 그치?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3,660에서 이거 빼주고 30으로 나누잖아. 얼마 나와? 2 나오죠. 2. 그치?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또 뭐가 필요해? 표준정규 분포 표가 필요하지. 그치? 표에서 2 찾으면 되는 거야. 2 찾으면 얼마 나와? 0.477이 나오죠. 그럼 답이 477인가? 그거는 0부터 2까지가 477이라는 거고 우리는 2보다 더 큰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477을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빼야죠. 그쵸? 0.0228 이렇게. 그치?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로 출발해서 정규분포를 거쳐서 표준화까지 해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9페이지에 39번 이런 건 어떻게 풀까요? 39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식을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우리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확률 분포 표도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도 썼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가 하나 주어졌으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리면 돼요. 간단해. x가 1, 2, 3이라 그랬으니까 표를 그릴 때도 x 값에는 1, 2, 3 세 개 써주시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확률을 쓸 때 x가 1일 때의 확률 그러면 요 식에다가 그대로 x자리 얼마만 넣으면 돼? x가 1일 때니까 1 넣는 거야. 여기 x자리에다 1.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성빈아 뭐가 나와? a분의 1 나오죠? 그게 1일 때의 확률이란 얘기야. a분의 1이. 그 다음에 x에다 이제 2 넣어. 2 넣으면 이제 2일 때의 확률이 나오죠? 2 넣으면 얼마 돼? a분의 3 되겠죠? 그죠? x에 2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x에다 3 넣으면 a분의 5 되겠죠? 자,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 요렇게. 그럼 얘 하나 여기서 a 어떻게 찾을까?
어진이 핸드폰 하네. 평균을 보고 뭐야? 다시 평균과 상관없어. A 어떻게 찾을까? A는 저거죠. A 저거 다 더하고 이게 맞아요. 다 더해서 1 돼야 되지. 8이네요. 8. A는 9죠. 9. A는 9. 자, 그래서 A 값이 9라는 것은 합계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9면은 여기가 9 들어가고 여기가 9 들어가고 여기가 9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확률 분포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바꾸기만 하면 그 다음은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40번. 40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에 맞게 그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1개는 다 쓴 거고 3개는 새 건데 어떤 게 다 쓴 건지 몰라. 그래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거야. 뭐 그 건전지 얼만큼 남아있는지 뭐 검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하나씩 검사를 해봐. 근데 그랬을 때 한 번에 1개씩 차례로 점검할 때 점검 횟수 운이 엄청 좋으면 한 번에 딱 찾아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엄청 좋은 게 많아요. 응? 얘랑 한 번에 운이 되게 좋으면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지. 그치? 근데 한 번에 찾아낼 확률은 얼마겠어요? 그죠? 4개 중에서 다 쓴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야 되니까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점검하려면 처음에는 뭘 뽑았어야 돼? 처음에는 새 거를 뽑았어야 되겠지, 그치? 처음에 새 거 뽑을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는 뭘 뽑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건전지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다 쓴 거라고 해볼게요. 얘가 다 쓴 거. 그러면 처음에 2번 만에 검사가 끝나려면은 처음에는 이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4분의 3의 확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뽑아서 검사했어. 검사했는데 얘는 새 거였어. 그럼 또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이번에는 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남은 3개 중에 다 쓴 거 골라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다 쓴 게 골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2번 만에 검사 끝나는 거죠. 그러면 3번 만에 검사가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번 만에 검사 끝나려면 처음에 요거 골라야 되겠죠, 그죠? 4분의 3. 그래서 하나 검사 끝났어. 근데 두 번째도 또 요거 3개 중에서 요거 골라야 되죠, 그죠? 3분의 2.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검사한 것도 새 거였어.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둘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이제 다 쓴 거.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4번 하는 거는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다 얼마 나와요?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과정은 이렇지만 결국 계산을 끝내면 여기 부분들이 전부 똑같이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킬 수 있고요. 얘만 완성되면 그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 찾는 거는 쉽잖아. 그치? 평균 분산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그 44번 문제 하나 볼게요. 44번. 이것도 그 확률 밀도하면서 그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0 넣고 3 넣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요거 어떻게 생기는지 아나요? 요거 V자 모양이지. V자 모양. V자 모양인데 얘는 그 V자 모양의 꼭지점이 어디야? 요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어제는 알고 있었니? 네. 얘 그래프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기는데 꼭지점이 0,0이야. 그러면 얘를 요렇게 하면은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하나 내려. 아래로 네. 아래로 내려간다고? 네.
아니야. 이게 좀 더 이렇게 돼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가요. x가 있던 자리에 x-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아 맞네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그죠? 그럼 뭐 꼭지점이 어디로 오겠어? 1,0로 오겠죠? 1,0. 1,0에 있는 이렇게 생긴 V자 모양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다가 앞에다가 뭐 2를 붙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약간 이게 좀 더 이렇게. 요거에다가 2를 붙였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 얘가 어떻게 될까? 2 붙이면 뾰족해져요. 그쵸? 뾰족해져. 기울기가 뾰족해져. 뭐 2분의 1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벌어지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을 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 무슨 생각은 해야 되냐면 이것은 V자 모양의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어디 있다? 꼭지점이 1,0에 있는 V자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1,0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인 건 알고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이제 0 집어넣고 3 집어넣어보면 어떤 모양인지 보일 겁니다. 자, 0 집어넣으면 0, 얼마 돼요? 0 집어넣으면 K 되죠? K.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2K 되죠? 이렇게. 그래서 0, K는 여기쯤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 2K는 여기 3 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2K니까 여기쯤에 요렇게 여기가 3, 2K. 그지? 자,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제 여기서 V자 모양 가는 거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모양 아닐까? 이렇게? 왜 성빈아 나한테 물어봐. 내가 0을 넣었는데 왜 K가 나왔지? x에 0 넣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하면 1이잖아. 네, 그렇죠. 1k, 그치? 1k.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돼. 그래서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랑 합치면 1 돼야 돼. 근데 이쪽 삼각형의 넓이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 것 같아, 이거? 아, 그 더럽게 삑삑대네, 그거. 2분의 K죠? 요거 2분의 K.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요거는 한눈에 봐도 왼쪽에 있는 애의 넓이의 몇 배 같아요? 4배죠. 밑변도 2배로 늘어났고 높이도 2배로 늘어났잖아. 그치? 그럼 얘의 넓이는 4배니까 요거의 4배면 얼마야? 2K죠. 그러면 2분의 K랑 2K랑 합쳐가지고 2분의 5K인데 2분의 5K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K는 몇이구나? K는 5분의 2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K값 물어본 게 아니라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쉬워. 왜냐면 2에서 자르면 여기가 2니까 2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렇게 합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어떻게 생겼어?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요거 하나가 2분의 K였잖아. 그럼 얘도 2분의 K잖아.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야? K가 되는 건데, K. 근데 K값 몇이었으니까? 5분의 2였으니까 답도 5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종류의 문제는 절대값 정도를 포함시키는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데 절대값 들어가면 V자 모양의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10페이지까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험 대비 교재에 들어갔으니까 교재 검사 빡빡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밀려 있으면 집에 못 가는 거야. 밀리지 말고 잘 풀어봅시다. 수고했어요.